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강 우리 집 정리정돈 5단계입니다. 우리 집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의 시작,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모르겠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먼저 시작하세요? 네. 정리는 버리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뭘 버려야 돼요? 저는 못 버리는데 정리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정리는 수납이다. 어머, 무슨 얘기예요? 어머, 정리는 수납이라고 많이 하던데요. 물건을 많이 넣는 거, 잘 넣는 거, 예쁜 수납용품에 통일되게 쫙 넣는 거,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이 정리의 기술이다, 정리의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접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세요. 처음부터 양말을 접고 속옷을 접고 스카프를 접고 계속 접으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니까 다 똑같이 접혀 있어서 이게 반팔인지 긴팔인지 브이넥인지 라운드인지 못 찾으니까 또 흐트러집니다. 자, 물건은요 다 제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 자리에 가방을 놓고 자기 신발 자리에 신발을 이렇게 직접 올려둡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면요. 어떻게 해요? 가방을 거실에 탁 던져 놓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방 자리, 신발 자리가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집은 정리가 안 된 거죠. 자, 정리 5단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간의 목적을 정한다. 네, 여러분들 정리할 때 공간의 목적을 정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에는요,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 공간은 거실, 욕실, 신발장, 주방, 가족 서재이겠죠. 개인 공간은요, 방입니다. 방을 문을 열고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방이야? 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방을 딱 여니까 침실이야, 드레스룸이야, 서재야, 놀이방이야, 게스트룸이야, 취미방이야.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없다면 공간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방의 목적을 정할 때는 누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꺼내고 분류하기입니다. 어디부터 정리할까가 아니라 무엇부터 정리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주방 정리할까? 거실 정리할까? 창고 정리할까?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정리를 처음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공간 정리를 다 하는 것은 정리를 다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부터 정리할까? 하나의 물건의 주제를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을 정리할 때는 하루에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양념만 정리해야지, 오늘은 패딩만 정리해야지, 내일은 니트만 정리해야지. 하루에 한꺼번에 우리 가족의 모든 물건을 정리한다? 안 됩니다. 오늘은 내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양말, 속옷을 시작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피 큰 것을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을 만들면서 정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은 꺼내서 분류하는 것이 저는 정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꺼낸 다음에 다시 나누는 겁니다. 정리 3단계 버리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버리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물건을 못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잘 버리시나요? 버리기 하려면 아까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저건 추억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버리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쉬운 거부터 먼저 결정해 보세요. 유효기간 지난 거 버릴 때 혹시 어려우세요? 먹을 수 없는데 유효기간이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을 망설여질까요? 네,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 집에 유효기간 지난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식재료, 참치, 식용유, 화장품,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내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쟁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빈 박스를 그렇게 많이 모아두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효기간 지난 거, 고장난 물건, 빈 박스만 버려도 공간이 넓어집니다. 사실 무엇을 버릴까의 기준에서 저는 중요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를 결정할 때는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사용한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물건 중에서 일주일에 1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물건 중에서 한 달에 1번만 사용하는 것도 있죠. 어떤 물건은 1년에 딱 1번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몇 번을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기고 덜 중요한 것은 줄이는 것으로 물건을 버린다면 훨씬 더 버리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리기 할 때 시간으로 한번 정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물건을 버릴 때는 현재의 물건을 남기고 과거와 미래의 물건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의 가치보다 공간의 가치가 훨씬 크다. 고객님, 이 집에 한 평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를 계속 두는 거는요, 이 공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손실인 겁니다. 공간을 비워내서요, 이 공간을 부부의 공간으로 사용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리기 할 때는요, 버릴 물건보다 남길 물건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 남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거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훨씬 더 버리기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억은 맨 마지막에 버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추억을 정리하면 더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추억은 많은 물건을 다 버린 후에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못 버리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나무젓가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무젓가락을 누가, 내가, 언제? 캠핑 갈 때, 어디서? 야외에서. 무엇을?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전 버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단계입니다. 수납하기입니다. 사실 수납은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넣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잘 넣는데 물건의 종류와 기능을 분류하지 않고 넣는 게 문제입니다. 수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세로 수납. 세로 수납은 옷을 접었을 때 세로로 보이도록 넣는 겁니다. 예쁘게 각을 잘 접었어요. 그런데 쌓아둡니다. 그러면 어차피 꺼내면서 흐트러집니다. 네, 세로 수납은요, 물건을 잘 꺼내게 준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딱 서랍을 열었을 때 위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딱 꺼낼 수 있게 편리하게 넣는 겁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칸막이 수납입니다. 칸막이 수납은요, 물건과 물건의 구획을 나눠주는 겁니다. 물건과 물건이 서랍을 열었을 때 선반을 사용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예쁘게 잘 세로 수납을 넣었어요. 근데 꺼내면서 또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나 박스나 쇼핑백을 접어서 물건과 물건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칸막이 수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끼리끼리 수납입니다. 사실 수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선이입니다. 잘 찾을 수 있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끼리끼리, 옷은 옷끼리, 속옷은 속옷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둔다면 훨씬 찾기 쉽겠죠. 그래서 동선에 맞게 끼리끼리 수납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유지하기입니다. 유지하기는 뭐예요? 라벨링 해주면 쉽겠죠. 우리 가족이 쉽게 잘 찾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용하고 제자리에 넣는 겁니다. 정리하고 나서요, 가족끼리 약속을 정해보세요. 우리 앞으로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말자. 우리 썼으면 연필은 바로바로 꽂자. 몇 가지 우리 가족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톱깎이는 거실장 두 번째 서랍에 넣었으니까 사용하면 꼭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라고 약속을 몇 가지 정해보세요. 네, 오늘 강의 우리 집 정리정돈 만들기 5단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집 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5단계의 방법으로 정리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정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집 정리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는 제4강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